1996년 12월 4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태어난 디오고 조타는 당대 최고의 재능을 가진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아카데미 시절부터 리버풀 FC와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스타덤에 오르는 순간까지 경기장에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의 삶은 영광의 순간과 고요한 고통이 뒤섞인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조타는 오랜 연인 루테 카르도주와 결혼한 지 불과 10일 만인 2025년 7월 3일 스페인 세르나딜라에서 28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 가족, 친구들의 가슴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조타의 삶은 재능, 열정,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슬픔, 승리, 그리고 사랑으로 엮여 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축구를 시작한 초기 시절 자신의 재능에 대한 거부감과 의심일 것입니다. 포르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조타는 둥근 공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로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작은 체구 때문에 어린 시절 큰 클럽에서 자주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의 명문 아카데미에서의 이러한 거절은 그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포르투거리에서 축구를 하던 시절, 키가 작다는 이유로 나이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놀림이었을지라도 조타는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못하고 꿈을 좇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조타는 밤에는 집의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프로 축구 선수가 될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끈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은 끊임없이 슬픔의 원천으로 남았습니다. 조타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가족이 치른 희생에 대한 대가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조타는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워주기 위해 애써주신 부모님, 조아킴과 이사벨 실백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포르투의 공장에서 일하셨고 종종 거친 손과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남동생 앙드레를 돌보시며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셨습니다. 조타는 부모님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부심을 위해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실패하는 순간들은 조택에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는 부모님이 치르신 희생을 떠올리며 방에 혼자 앉아 깊은 슬픔을 느낄 때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희생을 갚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은 조타가 페나피엘의 프로축구 선수인 동생 앙드레를 생각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두 형제는 함께 자라면서 축구의 꿈을 공유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조타는 축구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앙드레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항상 느낍니다. 하지만 바쁜 선수 생활 때문에 동생과 충분히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별의 슬픔은 조타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운명적인 사고로 두 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조타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디오고 조타의 선수 생활은 재능, 노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실패와 눈물로 점철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9살의 나이에 포르투의 곤도마르 아카데미에서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조타는 2013년 파수스드 페헤일에 입단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2014년 1군 데뷔전을 치르며 프리메이라 리가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활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을 끌었고 2016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높은 기대 속에 그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시간은 쓰라린 실패로 끝났습니다.
단 한 번의 1군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 이 경험은 그에게 좌절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드리드 라커룸에 앉아 동료들이 경기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정말 팀에 속할지 고민했던 날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6-17 시즌 FC 포르투로 임대되면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8골을 넣었고 그 중에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의 기억에 남는 해트트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그가 이플 챔피언십에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 입단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울버햄프턴에서 조타는 2017년 18 시즌 17골을 터뜨리며 팀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 후 2시즌 동안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거의 20골을 기록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몇 안 되는 포르투갈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몰리뉴 관중석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치켜든 채 축하했던 순간들은 울버햄프턴 팬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0년 조타는 401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리버풀 FC에 입단하며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적응하여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리버풀 공격진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지도 아래 조타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과 AF컵 우승, 그리고 EL컵 우승 2번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리버풀에서 182경기에 출전하여 65골을 기록하며 그의 득점력과 전술적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팬들이 슬로터 조타라는 애칭을 외치며 안필드 관중석을 질주하던 순간들은 그에게 영원히 간직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타의 선수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특히 2024년 10월 갈비뼈 부상으로 리버풀의 우승 시즌 동안 거의 2달 동안 결장했습니다. 그는 밤에는 방에 혼자 앉아 경기를 보며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22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패하며 리버풀의 우승에 기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타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패배 때문만이 아니라 팀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의 헌신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타는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2025년 여름 가벼운 폐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그는 다시 폼을 되찾기 위해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땀과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훈련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체육관 러닝머신에서 뛰다가 고통과 예전의 폼을 되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육체적인 눈물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오는 압박감과 팬들의 기대에 맞서 싸워야 했던 감정적인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디오고 조타가 항상 열망해온 업적은 경기장에서의 트로피 획득뿐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젊은 세대, 특히 자신과 같은 가난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조타는 정기적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포르투에서 축구 여름 캠프를 개최하여 젊은이들이 열정을 추구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는 한때 아이들이 꿈을 믿도록 도울 수 있다면 자신의 사명의 일부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그의 이름을 딴 곤도마르 축구 아카데미는 자신을 키워준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조타는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장 위에서 조타는 어떤 상황에서든 득점을 올리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완벽한 스트라이커가 되기를 항상 열망해 왔습니다. 그는 슈팅, 드리블,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을 끊임없이 연마했습니다. 장거리 슛부터 근거리 슛까지
그가 넣은 모든 골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리버풀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100골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 특히 2023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그의 골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축구 외에도 조타는 e스포츠 분야에서도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게이머로 2021년 피파 21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도타 2, 로켓 리그, EA 스포츠 FC 등 다양한 게임 분야에서 최고의 팀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로 루나 갤럭시 이전 명칭 디오고 조타 e스포츠라는 e스포츠 팀을 창단했습니다. 조타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열정까지 e스포츠에 투자하며 트위치에서 정기적으로 스트리밍하고 게임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 선수도 전통 스포츠와 e스포츠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며 이러한 유산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조타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쁜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가족, 특히 세 자녀를 위해 시간을 냅니다. 그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목표뿐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심어준 가치관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어준 생일 파티나 경기 후 아이들을 경기장으로 데려가는 시간은 그가 가장 소중히 간직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미소가 경기장에서든 인생에서든 계속 노력하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숨겨진 슬픔도 있습니다. 그는 포르투의 고등학생 시절 루테 카르도주를 만났고 2013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과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여성이었던 루테는 조타가 파수스드 페헤이라에서 무명 선수로 활약하던 시절부터 리버풀에서